불교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구토 상조는 장례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축원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 상조는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1577-7675. 사실 그 암을 대장암 사기로 이제 복부 전이가 넓게 돼서 수술을 못 하니까 항암을 해라. 근데 항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항암으로 완치하는 길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분은 저보고 20개월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형 선고한 거죠. 근데 그렇네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암 치료를 그 항암 치료하다가 지금 상황이 전환이 됐으니까 저는 그게 이제는 그 절에서 108배하면서 부처님 가피를 확실히 받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ETN 신행 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도 주말에 숲을 찾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숲이 주는 금전적인 가치가요. 재난 그 지원금의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요. 대략 1인당 연간 428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래요. 그냥 막연하게 참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숲의 공익적 가치를 이렇게 숫자로 얘기해 주시니까 특히 돈으로 딱 환산을 하니까 바로 느낌이 오네요. 왜 우리가 명상할 때도 숲에서 하잖아요. 이미 우리 불자들께서는 치유의 효과를 아셨던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는요,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명의를 찾고, 누구는 특별한 치료법과 건강식품을 찾아 나서죠. 그런데요, 오늘 만날 이분은요, 절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땅끝마을 미왕사예요. 사연의 주인공 페나가 김명택 화백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금강산 신계사, 황룡사 9층 대탑, 순천 서남사 승선교, 건축물 기록 페나 분야의 독보적 경지에 오른 김명택 화백. 얼마 전까지 그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환자였다. 항암 치료에 무너진 몸을 이끌고 그가 다다른 곳은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는 고요한 달마산의 새벽을 벗삼아 108배를 시작했고 6개월이 되던 해 암 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회복됐다. 기도로 암 4기 극복한 김명택 화백의 절절한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 가피 주인공 김명택 화백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무엇보다도요, 얼마 전까지 병마와 싸운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얼굴이 좋으세요.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몸은 좋아지셨어요? 예, 지금도 매일 그 새벽에 미양사 응진당에서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 건강한 사람들 108배 하기가 쉽지 않네요. 처음에 그 항암 치료해가지고 몸을 굉장히 버린 상태에서 108배 시작할 때는 아주 힘들었어요. 뭐 108배 하고 나면 막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식사도 못하고 뭐 이렇게 그냥 누워서 쉬기만 하고 그러기도 했었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으로 쉽지 않은 여정을 겪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가피 주인공으로 초대된 소감 어떠세요, 선생님? 글쎄요, 저희가 사실 그 암을 대장암 사기로 이제 복부 전이가 넓게 돼서 수술을 못 하니까 항암을 해라. 근데 항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항암으로 완치하는 길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분은 저보고 20개월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형 선고한 거죠. 근데 그렇네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암 치료를 그 항암 치료하다가 지금 상황이 전환이 됐으니까 저는 그게 이제는 그 절에서 108배 하면서 부처님 가피를 확실히 받았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아우 대단하세요. 세상에 나는 정말 놀랍고 이렇게 놀랄 일이 갚입니다. 네, 우리 사실 김영태 화백님 하면은요 한국 페나갈 그 협회의 회장님으로 자타 공연하는 정말 한국 최초의 페나가신데요. 불자신이 더 반갑습니다. 네. 유명 건축물 그리고 사라진 그 문화재를 페나로 복원하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그 우리나라 건축 문화재를 이제 그리면서 페나로 복원한 것들도 여럿이 있는데 광화문 그림은 그 제 페나로 복원한 것밖에 온전한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광화문 사거리에 보면 기념 비전이라고 있죠. 예. 그 기념 비전은 그 6.25 때 이제 화재가 난 이후에 복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크게 잘못했는데 제가 예전 사진을 구해서 오리지널로 그려놨죠. 그랬더니 문화재청에서 그걸 보고 다시 이제 복원하겠다고 그런 그 대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시다. 그 평생 그림 페나가 300여 점 정도 되신다고요? 네. 한 20년간 그린 것치고는 수량이 좀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작품 수가. 힘들지. 그만큼 페나가 정밀한 작업이라는 얘기인데 한 점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시는지요? 보통 이제 한 달에서 길게는 이제 뭐 5, 6개월씩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한 점 그리는데 펜선을 몇 번 쓰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0만 번 이상 그렇게 펜선이 가지요. 아우 이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만큼 시간을 쓰니까요. 와, 저도 좀 그림을 그려봤지만 정말 시간 또 그 먹이라든지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요 정말 그림값 너무 싼 것 같아. 네. 전국 각지를 돌면서 유명 건축물 그림을 그리셨다는데요. 그 가운데서 얼마 전 전시회를 치른 그 해남 미왕사 무려 4번이나 화폭이 담겼다고 남다른 인연이 있나 보시죠? 글쎄 제가 최초에 미왕사를 간 건 199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미왕사는 제가 4번을 그렸어요. 같은 이제 그 폼을. 그래서 보통 한 번 그린 데는 2번 잘 안 그리는데 참 인연이 묘하고 첫 번에 갔을 때 뵀던 분이 이제 지금 주지 금강스님. 그때는 주지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뵀는데 그때 인연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작년에 미왕사에서 전시도 크게 했죠. 그런데 제가 그 미왕사 전시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계속 미왕사 그림을 원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달마산, 그리고 제 그림에서 풍기는 어떤 그 분위기들, 그게 산의 길에든가 절에 가지고 있는 기운들이 표현되지 않느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자꾸만 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4번씩이나 그리게 됐습니다. 그 그림이 지금 미왕사 대웅전이잖아요. 그래요? 뒤가 달마산이고.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우리 화백님 그림을 보고 그림 줄 모르고 사진인 줄 알았어요. 나도 아까 보고 색 사진이. 맞아요, 스님.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손으로 이렇게 그리신 거더라고요. 그래 오히려 그냥 사진보다도 더 그런 어떤 사실적인 표현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눈하고 카메라의 렌즈가 전혀 틀려요. 그래서 카메라는 한번 착하다 그러면 한 장으로 찍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광학에 의해서 거리에 따른 비례가 명확하게 나와요. 근데 사람의 눈은 그 중심 초점에만 고해상도의 그 세포가 있고 주변엔 그 저해상도의 세포가 있어서 다 훑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뭘 보면 그 보는 중심만 또렷하게 보이고 옆은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둘러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달마산에 가서 보면 미양산에 가서 보면 저 뒤에 그 달마산 연봉을 볼 때는 그거만 땡겨서 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의식을 하는데 네. 나중에 사진으로 보면 산이 조그맣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양사에 와서 보시면 다들 나중에 사진으로 보면 이게 아닌데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그 시각, 인간 시각에 맞는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저 뒤에 이제 달마산 연봉을 크게 키우면서 더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숲이라든가 이거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래서 그렸는데, 지금 또 보시면 여기 가운데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사실은 안 보이죠, 원래. 그래요. 근데 예. 흑백으로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보시면 저 부처님이 금색으로 광채가 나는 것 같을 겁니다. 예.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떤 심리적, 어떤 선적 표현을 좀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 사진 같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사진하고는 아우 야. 말씀 들어보면 네. 진짜로 이렇게 그 우리의 그 마음의 감성을 그대로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스님. 이 일반 이제 동양화나 이제 서양화 그림들을 보면 되게 이제 그냥 대략 표현을 하잖아요. 섬세한 표현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내야 되는데 이건 보는 자체가 이제 마음도 거기 함께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그림 그릴 때 이제 화선산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릴 때 보면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그리지 않고 그 모니터를에다 이제 그 대상물을 이제 모니터에다 띄워놓고 그리는데 그때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밤에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때 그 모니터에 보이는 대상물과 종이 위에서 표현되는 펜촉의 어떤 그 느낌 또는 소리, 저는 가끔 그 사각사각 하는 소리를 사경한다고 사경하는 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김영택이라는 제 자신 그 자신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대상물과 표현되는 그 상태만 있을 때 저는 이제 그거를 그래서 화선삼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려놓으면 그림이 굉장히 맑고 그러면 이제 그 그림에 산이 갖고 있거나 대상물이 갖고 있는 그런 기운이나 특성이 그림에 다 담긴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특히 기 연구하시는 분은 제 그림에서 기가 어떻게 나온다든가 뭐 어떻게 흐른다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선생님 그림 하나 정말 비싸더라도 집에다 걸어놓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스님? 그죠? 말씀드리세요. 하나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 미양사를 다시 찾았을 때는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이셨다고. 예, 제가 이제 미양사는 그린이라고 여러 번 들렀었지만 그 작년 연초에 대장암 판정을 받고 더군다나 사기에다가 복부 전이가 넓게 돼서 수술을 못한다.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항암만 했어요. 한 5개월 10차를 했는데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계단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짚고 다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어디 많이 아프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이 죽을 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강 스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상의를 했더니 스님께서 절로 와라. 절에 와서 나하고 상의를 하자. 그래서 절로 갔더니 스님이 응진당에서 108배를 매일 새벽에 해라. 그때 이제 옴마니 밤매음을 꼭 이제 외우면서 해라. 그리고 아침에는 그 본인께서 쓰시던 도구나 그걸 다 주셔가지고 기버터를 이제 그 코코넛 오일 넣고 그 다음에 그걸 말차로 이제 해서 따뜻한 물을 믹서에 갈면 그 기버터 그 액체가 되는데 그거만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큰 컵으로 하나를. 그리고 점심 저녁은 이제 가능한 한 밥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뭐 두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라. 그리고 절에 이제 많이 그 주변에 자라는 야생 그 이제 왕고들빼기라든가 고들빼기요. 민들레, 특히 백민들레를 따서 그걸 야채 쌈 먹었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쯤 됐는데 어느 날 오른쪽 배가 아파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근데
느낌이 이게 그 암이 있는 대장 부분이 막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촬영을 했더니 맞아요. 그 부분에서 막혀가지고 소장으로 음식물이 한 3, 40cm가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세브란스에서 제일 유명한 대장암 수술의 명의한테 네.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의 홍보대사다. 세브란스 병원 건물을 열몇 동을 그렸다. 네. 그리고 이제 대장암이 이렇게 있는데 절에 가서 108배라면서 굉장히 건강해졌다. 그 건강해진 걸 강조한 이유가 제가 작년에 74살이니까 예. 그 어려운 수술을 할 때 노년은 잘 의사분들이 수술 안 하려고 그래요. 좀 부담스러워하죠. 위험하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그걸 강조해서 수술을 했잖아요. 장장 9시간을 했어요. 와. 그것도 진단 이틀 뒤에 그건 응급수술이니까 가능했지 그분한테 수술을 받으려면 1년 이상 대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응급수술로 이틀 만에 수술했고 9시간에 걸친 그 장시간의 집도로 이제 다 제거를 했어요. 근데 그 수술 다음 날 혜진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수술 잘 됐습니다. 그리고 108배 한 게 수술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야 진짜 부처님 갚이죠. 정말이네요. 아우, 주님 진짜 갚이네요. 아유, 우리 불자님들은요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진짜 스님, 그죠? 만약 응급수술만 아니었어도 하실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항암 수술하고. 예. 근데 뭐 절에서 그 채식만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 있던 암이 사기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또 항암도 안 하면서.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든 게 전부 108배에서 건강해지고 더군다나 제가 똥배가 이랬어요. 아주 흉했는데 그게 쏙 들어갔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복부가 건강해지고 배 안에 있던 그 쓸데없는 기름 덩어리가 많이 빠졌으니까 수술하기가 좋았죠. 그 상황에서 그 대장암 부분을 막히게 만들고 응급수술을 하게 만든 것도 하나하나 보면 제가 완치의 길로 가는 그런 상황을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작용을 했죠. 그렇죠. 부처님께도 기회를 만들어주셨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유명한 명의분이 그죠. 그 엄중한 수술을 스스로 하시겠다. 제가 수술한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마음을 내서 김영택이라는 화가한테 내가 한번 수술을 해주마. 그 복부 이전이 된 걸 다시 필름을 다 보셨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마음된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갚죠. 그 김남기 교수한테 작용을 했다. 그렇게 푸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인연법이죠. 그것도. 그럼요. 그분이 이렇게 마음을 낼 수 있는 인연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 108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108배를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108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법당에 계신 이제 석가모니 불 가지고 19분의 18분의 이제 제자분들 계시는데 그 부처님들에게 제가 낫게 해달라. 이제 그런 그 뜻보다는 제가 전생에 어떤 업보를 저질러서 현생에서 내가 암으로 그걸 대받았느냐. 그래서 108배를 하면서 이 전생의 업장을 씻자. 가능한 한 없애자라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저는 주요했다고 보는 게 과거에도 한번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108배를 해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항상 누군가 저한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저 사람하고 나오고 전생에 무슨 업장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한번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자. 그래서 108배를 했어요. 몇 달을 하고 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한 번 미안해.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끝났다. 정말 끝났어요. 다시는 그 사람이 저한테 똑같은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108배로 해결을 한 적이 있어서 요번에도 이제
미양사 그 달마산에 좋은 기가 응축돼 있는 그 미양사에서 더군다나 이제 스님이 응진당을 권했을 때는 또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응진당에서 108배 하면서는 그 더 강력한 효과를 봤을 텐데 저는 108배로 정말 큰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스님 정말이다 그죠 스님. 네. 사실 이제 그 절을 안 해본 사람들은 뭐 108배가 아니라 18번 하거나 뭐 21번만 해도 몸살하거든요. 근데 더구나 그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였잖아요. 항암하시고 나서. 그걸 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잘 이겨내셨네요. 하시면서 보통 연불 하잖아요, 우리가. 예. 연불을 어떻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옴마니 밤매옴을 하는데 예. 절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옴마니 밤매옴하고 이제 엎드리면 잡생각이 나요. 그죠? 예. 네. 근데 없애려고 그래도 또 생각나. 예.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게 있어요. 이제 목소리로 옴마니 네. 밤매옴하고 매음. 엎드리면서 속으로 옴마니 밤매옴. 일어나면서 옴마니 밤매옴. 밤매옴. 다시 절하면서. 그러니까 예. 그 잡념을 없애는 그 수법을 제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예, 옴마니 밤매옴 한 번 절할 때 3번씩 합니다. 그것도 좋네요, 그죠 스님? 그 이제 본래 스님들마다 이제 혹은 저 불자님들마다 그 요령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절할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호흡하고 연결해서 이제 일어날 때는 들이쉬고요. 내려가면서 옴마니 밤매옴 다 나가면 이제 다시 이제 일어나면서 들이쉬고 또 옴마니 밤매옴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또 잡념이 없어집니다. 호흡을 이제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도 호흡에 맞춰서 걸어가면 힘이 훨씬 덜 들거든요. 그처럼 그렇게 절을 하면 자기 호흡에 맞춰서 자기가 천천히 절하는 습관만 익혀놓으면 한 3,000배를 해도 그렇게 많이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 많이 하는 스님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엄마 그러니까 간세보살하면 네. 예를 들면 들이쉬고 일어났잖아요. 네. 관세음보살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뱉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서 들이쉬기만 해요. 이렇게 또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하다 보면 지친 게 네, 힘이 다 지금 빠지거든요. 힘이 빠져서 그랬구나. 네. 저 들어보면 부처님의 가피가 그냥 그 살아있는 그 모습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환심이 나요. 나도요.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싶은데요. 미양사에 쉬시면서 108배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 그 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 병세가 이제 호전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산사에 이제 머무르면서 건강도 호전되고 또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잖아요. 어떠셨어요? 그 산사에 있으면 저는 그 통도사에도 한 1년 반 살고 그런 그 제가 통도사 영산전 팔상탱이 보물천사 11호예요. 그 유성 스님이 1775년에 그린 건데 그게 제 전생의 그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저는 그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인연들과 증상들이 그렇죠.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저게 제 그림이구나. 그 제 그림이 굉장히 세밀하잖아요. 제가 그림 그릴 때 1mm 선을 5개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세밀함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영산전 팔상택에 보면 대단히 정교해요. 우리나라 팔상택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완벽하고 제일 세밀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향나무, 이파리 하나씩 다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생에 저 습이 현생에도 남아서 저렇게 세밀한 표현을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그 스님이 그렇게 제일 크고 훌륭한 작품을 남겼을 때는 그냥 불모로서 의무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내가 최고의 팔상탱을 만들겠다는 어떤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원을 세운 걸 이뤘으니까 그런 그 스님의 그 여러 가지가 통도사에 작용을 해서 제가 통도사에서 1년을 법사실에서 살 수 있었고 그런 특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런 인연이 있으셨네요. 통도사 그림을 이제 12점을 그려서 달력도 만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인연이 통도사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는 통도사에 있으면서 제 그림이 몇 단계가 상승을 했어요. 그림의 수법이
완전히 달라졌고. 네. 그 제가 이제 통도사 그림 12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문 들어온 게 봉암사 일주문이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봉암사 일주문을 그렸는데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 좋아. 아. 야, 그랬더니 스님들이 통도사 살면서 부처님 가피 받았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2003년, 2002년에 이제 끝난 그림인데 2004년에 학고제에서 첫 전시를 했어요. 예. 제 첫 전시예요. 근데 첫 전시 첫날 첫 손님으로 고두심 씨가 오셨어. 그래가지고 다 설명을 듣더니 그 그림을 사셨어요. 그래서 첫 전시 첫날 첫 손님이 첫 구매자가 되셨어요. 네. 근데 그분도 또 불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신신 깊으시죠. 네. 제가 통도사에 살면서 그 이뤘던 여러 가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작품이 그 실력이 발전을 하고 네. 거기서 좋은 작품 나오고 네. 그런 인연이 또 그런 일을 만들고 예. 그래서 전생에 쌓았던 공덕이 그럼. 현생에 나타나고 또 그다음에 통도사에 있으면서 그때 사실은 그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작업비도 많이 못 받았어요. 절이니까. 예. 그런데 그래도 뭐 하여튼 12점을 열심히 해놨는데 그런 공덕들이 그런 가피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죠. 네, 정말이네요. 와. 네, 맞습니다. 펜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받으셨잖아요. 네, 선호를 받으셨는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스님. 근데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타고나셨나요? 예, 저는 어려서 정밀 묘사는 그 사실 묘사는 아주 잘했어. 어려서부터. 우리가 타고났다고 그러잖아요. 예, 타고났다는 게 뭐냐면 전생에 그 직업을 가졌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걸 타고났다. 그래서 외국에서 춤을 잘 추면 본 댄서라고 그러잖아요. 네.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태어날 전생에. 때부터. 서양 사람들도 전생 그 윤회는 몰라도 인정하네요. 본 댄서라는 건 자기도 모르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생에 이제 그 불화를 그렸다든가 네.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고 그 다음에 묘하게 중학교 입학을 해서는 우리 집을 한옥을 뜯어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건축 설계를 독학으로 배웠어요. 그 중학생이 건축 설계 독학으로 배우는 친구가 누가 있어요? 그럼요. 아니, 지금 봐도 좀 어려운데요. 네. 그 카메라도 그때 했고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을 보니까 예. 이게 펜화 같아요. 그 돈이 펜하고 유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채화 물감을 풀어서 그 왜 중학교 입학하면 옛날에 펜총 나오고 펜대 나오고 그렇죠. 잉크 나오고 예,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그 왜 초등학교 다닐 때 연필로만 썼잖아요. 예. 크레파스로 그리고 다 수채화 물감이 나오니까 그 수채화 물감을 펜촉으로 찍어서 돈을 그대로 그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잘 그렸는지 문방구에 가서 장난질을 쳐요. 예. 그 이제 아는 문방구에 가서 그걸 물건을 사고 그걸 내면 바꾸는 거스름돈을 줘요. 예. 그럼 아저씨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뒤는 또 하얗잖아. 예. 이거 그렸네 그러는 거야. 이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문방구 주인이 칭찬하자.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침 밥상에서 예. 아버지 앞에 자랑을 했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예. 아버지 제가 이거 똑같이 그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더니 설명도 없이 그냥 귓삼을 때리는 거야. 예. 그거 몇 대 정신없이 맞았어. 예.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의 펜의 작품은 그렇게 해서 없어졌어요. 예. 아우, 야, 대단하시다. 그죠? 아유, 그 보통 사람들이 분간을 못할 정도면 그렇죠. 정말 한 획을 예. 사경하듯이 정말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요. 특히 저를 그렇게 그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자로서 마음가짐을 철저하게 지키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화가니까 네. 스님들 수행자들하고는 틀릴 겁니다. 근데 네. 절에 가서 제가 지금 또 미양사에서 작업실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절 생활이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예. 제가 통도사에서 봤는데 예. 절에 와서 쉬고 싶다고 온 분들이 닷새를 못 넘기더라고. 그럼요.
완전 정박강산이죠. 그렇죠. 텔레비도 없죠. 신문도 네. 없죠. 네. 볼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3일만 넘으면 저녁에 나가요. 네, 3박 4일이면 다 가십니다. 아, 그래요, 스님? 그럼요. 닷새 되면 한 분도 남지를 않아. 네. 근데 저는 절에 있으니까 네. 그 정막강산이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전생에 전생에 스님이셨네요. 스님이셨네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체가 좋고 그다음에 절에 있으면 좋은 게 그 우리가 대개 절은 굉장히 기가 좋은 데다 짓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저기도 보면 제가 굉장히 좋잖아요. 기가 좋은 데 졌다는 게 네. 수목이 다 잘 자라요. 그럼요. 그리고 어디 썩은 나무 하나가 안 보여요. 예. 그 뭐 이 뒷산 보면 수목이 기가 막히게 자라는데 네. 그거는 대단히 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기 좋은 터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림 그릴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제 그림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뭐 길을 느낍니까? 제가 길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아니에요. 그냥 그 절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제가 절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재의 약 70%가 사찰 문화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절을 많이 그렸는데 그 절을 그릴 때 보면 그 절이 가지고 있는 다 다른 느낌이 그림에서 표현돼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통도사는 아주 부드러워요. 예. 그래서 통도사에 예술을 하는 스님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화엄사를 가면 또 굉장히 무거워요. 화엄사는. 그러니까 화엄사는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화엄사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네. 그 완전 화엄사는 무겁다는 건 스님들이 무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먹 자랑하면 법당 뒤로 끌려가서 개처럼 맞는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예. 그 화엄사 스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 의병, 그러니까 승군으로 참전을 많이 한 거죠. 예. 그게 뭐 그 화엄사 스님들은 그래서 항상 보면 무술하는 스님이 많아. 그렇듯이 절마다 기운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제가 지금 그 평가를 하는 이유는 절을 그릴 때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절은 이렇구나. 저 절은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려놓으면 그 제가 느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림으로 옮겨진 거죠. 예. 그래서 미양사를 보고 4번이나 그린 거는 사람들이 저걸 자꾸만 이건 이제 파나본인데 예. 원화를 달라고 그래요. 예. 그 팔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려주세요. 그래. 그 계속 다시 그려. 그 저는 한 번 그린 거 2번 그리기 싫은데 주문을 받으니까 그 이제 4번째 그렸어. 대단하다, 그죠? 미영사와 불연으로 다시 태어난 그 김영태 우리 화백님, 우리 BTN 신행 이야기의 가피 공식 질문인데요. 우리 김영태 화백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어떤 거죠? 저는 뭐 어떤 사람보다 확실하게 가피를 받았죠. 그죠? 그게 뭐 미양사에서 저를 108배를 해서 받았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그 마음이 제가 절에 가서 또 살면서 절에 가서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처님 품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도하고 뭐를 해서 뭐 부처님의 불경을 많이 외우고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처님 품 안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작품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피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난 느낌이 확 와요, 스님. 네. 그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거든요. 우리 김영태 화백님이 다시 이제 삶을 되찾으셨잖아요. 부처님 가피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제가 그 지금도 예. 바늘길을 한 번에 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mm 안에다 선을 5개 치는데 아직도 그 능력이 그대로 있어요. 예.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 제가 그 어려서부터 세밀 묘사를 좋아했고 예. 그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좋아서 콜렉션도 하면서 책을 많이 사서 봤어요. 예. 그러면서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건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옛날 그 건축물 사진이 좋아서
예. 왔어요. 근데 그 어느 날 복원돌 그리는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자료가 아니 저는 뭐 어디 가서 자료 얻으러 다니는 적이 별로 없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방대하니까 그래서 황룡사 구층 대탑 복원돌 그리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그렇게 다 된 게 보이지 않는 힘이 너 요거 배우고 또 눈은 능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예. 하는 게 모여서 현재의 제가 되고 현재의 제 작품이 됐죠. 맞아요. 야, 나 스님 저도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부처님이 나한테 무슨 원인을 줬을 때는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거 뭔가 더 크게 주기 그렇죠. 위해서 나한테 그 많은 시련을 주면서 네가 느끼면서 더 큰 거를 가져라. 스님 진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우리의 삶이 이제 자신이 매 순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그 저변에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살아서 이 생에서 경험한 경험이고요. 그 경험 밑에 과거생의 경험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알지 못하죠. 네. 그럼 우리 이제 보통 무의식이라 하는데 네. 근데 그게 현생의 경험과 과거생의 기억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깔려 있는 바탕에 있는 경험. 이게 이제 업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판단하고 실천하게 되거든요. 네. 선택하게 되죠. 네.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필요한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네. 지금은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걸 왜 하지? 나에게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언젠가 살다 보면 이게 너무 꼭 필요하죠. 네. 그때서 만약 하려고 하면 늦거나 할 수 없는 것들을 미리 이제 준비해 놓은 거죠. 그게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오류를 범하면 다시 보완하고 이게 이제 2, 3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안 되면 또 다음 세월이 연결이 돼요. 그렇죠. 이게 윤회의 이제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 그런 것을 느끼는 것. 아 이게 이래서 만들어졌구나. 보통 사람은 그냥 살다 보니까 눈앞에 만나는 것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화병님께서 과거생에 이제 그런 스님으로서의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탕이 돼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부처님과 앞이를 통해 느끼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불교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핀화가로서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늦게 펜화를 시작했거든요. 예. 나이 50이 다 돼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반열에 오른 해에 유럽에 초대돼서 갔다가 펜화를 봤어요. 본래 디자이너셨어요? 예. 그 세계 톱 디자이너 54명에게 수여한 디자인 앰베서더가 돼서 한국에 유일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행사 초대를 갔는데 예. 이제 벨기에에서 행사를 하는데 먼저 파리를 들렀는데 파리에서 펜화를 봤어요. 너무 놀래, 너무 좋고 야 이거다. 그래서 그 해에 저 웃기는 일이죠. 그 해에 디자인을 버리고 펜화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일인데 그러니까 그 고생은 말도 못했죠. 그죠. 그렇죠. 이미 다 이뤄놓은 그 그렇죠. 삶을. 근데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가 될 때 초년 때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제 세웠고 거기에 맞춰서 작품 발표를 해외에 한다든가 하다가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만둘 때도 이뤘으니까 이제 바꿔도 된다. 근데 펜화로 바꾸면서도 또 건방지게 세계 정상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유럽에 발달한 펜화를 보면 아리밖에 안 되니까 아예 보지 말자. 그때서부터 회사에 있는 책들, 사무실에 있는 책들 다 가둬놓고 길거리 가다 어디 눈에 띄면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독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쌓이니까 점점 처음엔 이제 성글고 엉성했다가 이렇게 세밀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서양 펜화가 아니고 그 동양의 조선 백자의 냄새나는 펜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학고제 우창규 사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선 백자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쾌재를 불렀죠. 제가 성공했고 이제 김영택 나름대로의 그 펜화를 내가 세계에 내놔도 독창성이 인정되겠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와, 박수. 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내내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스님. 맞습니다. 오늘 김용태 화방님과의 만남 어떠셨어요? 부처님의 가피를 이렇게 실증하는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도 참 환희심이 나는 그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핀화가로서 불상, 전각, 석탑, 택마, 부처님 도량. 이제 제가 스님이다 보니까 선생님 작품을 그런 걸 주로 많이 봤거든요. 네. 네. 이제 주로 그려오신 우리 김용태 화백님. 세월이 흘러서 대장암 말기의 생사의 기로에서 이제껏의 재능이나 지식이 아닌 이 생명을 걸고 직접 부처님과 마주하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삶을 부여받으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화백님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쩌면은 이제부터는 생사의 수행의 길을 가라는 부처님의 어떤 가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그렸던 탱화라든지 이생에서 그리시는 이런 펜화라든지 이것 또한 그림이잖아요. 실물이 있고 그림이 있고 실물도 환영이고 그림은 더더욱 또 한 단계 더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환영이죠. 그것이 아닌 실제 진실로 들어오라고 이제 마지막에 그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그 가피담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해 보여주셨고요. 네, 맞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더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피 가득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화백님께서 경험하신 부처님의 가피와 그 기운이 많은 불자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김용태 화백님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요. 우리 부자님들이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은 108배 예찬도 좋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피라는 게 저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피 속에서 건강한 생활 또 올바른 생활 그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된다면 진짜 더 없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어쩌면은요, 음식과 운동 같은 생활관리법을 알아보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완치요법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닐까요?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